안녕하세요. 원대의 항의과 박진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문의 가려움증, 소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가려움증, 보통 이제 항문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원을 사실 내원하시기도 해요. 항문이 왜 가려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문 같은 경우에는 분비물 같은 게 좀 나올 수도 있고, 땀이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변 보고 나서 뒤처리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문외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변변이 항문 질환과 동반이 같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문 소양증은 특징적으로 보통 밤에 많이 가렵다고 그래요. 주무실 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걸어가다가 한 번 정도 가려웠어. 이걸로 사실 병원을 잘 오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습진이나 피부 병변하고, 그 다음에 치액, 또 치루, 치열, 항문의 질환하고 같이 동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치액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 만약에 치액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피부 질환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항문이 가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 처방이나 이제 드시는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을 많이 도움을 드리죠.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양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한 분들은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극한 경우긴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수술하면서 주사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관리로 충분히 끝나고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 수술적이나 어떤 더 침습적인 어떤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활동량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땀이 많이 차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2차적으로 습진이나 피부 변변이 생겨서 항문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소양증에 맞는 연고를 쓰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잘 말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누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좌욕 같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게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평소에 항문을 물로만 씻으시고 좀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는 습관을 가지는 게 이 질환을 좀 예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와서 좀 진단을 잘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양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해요. 이제 참다 못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만성적으로 어떤 피부 병변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딱 잘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질이 심한 사람들이 소양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치질의 증상이 튀어나오고 피나고 가렵고 따갑고 쓰리고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액과 관련이 있고, 치액이 심한 분들 중에 항문 소양증이 같이 있는 분들은 치액 수술을 하면 소양증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단독으로 치액이 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양증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는 치료를 하고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상당히 질환이 연관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